1930년대 대중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노래가 있었다. 자연에 대한 무한한 찬사와 사랑과 이별, 희노애락. 수많은 사람들을 웃고 울리던 옛 서민들의 유행가, 바로 경기민요다. 경기민요는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당시 문화의 중심지였던 서울에서 만들어졌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떨어진다. 놀고 가세. 놀고 가. 옛 서민예술의 멋과 흥을 담백하게 담아낸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를 만나본다. 경기민요는 서울과 경기도 지방에서 전승되는 민요를 말한다. 1975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되었으며 현재는 묵계월, 이운주, 이춘희 명창이 경기민요의 보유자로 인정되어 전승에 힘쓰고 있다. 하지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경기민요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노랫가락, 창부타령 같은 경기민요와는 조금 다르다. 1975년 무형문화재를 지정할 당시 서울, 경기 지역에 전승되는 여러 성악 장르 중에서 조선 후기 문학의 중심지였던 서울에서 만들어졌고 이후 대표적인 서울, 경기 지방의 소리로 사랑받아온 12곡의 경기 긴 잡가를 말한다. 유산가는 한국의 아름다운 봄의 경치를 중국의 명승지와 비교하여 노래한 곡이고 적벽가는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장면을 담은 노래다. 제비가는 춘향가의 긴 사랑가와 흥보가의 놀부가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대목에서 빌려온 사설을 노래한다. 소춘향가는 춘향이 몽룡을 처음 만나는 장면을 그린 노래로 춘향의 집 앞 풍경을 묘사하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집장가는 춘향이 변학도 앞에서 매질을 당하는 대목을 경기 잡가의 선율로 엮은 것이고 형장가는 춘향이 매를 맞고 옥중에서 신세를 한탄하는 내용으로 내용면에서는 집장가와 이어진다. 평양가는 경기 잡가이면서도 서도 지방의 대표적인 곳 평양에 사는 기생월선이에 대한 연정을 담은 노래다. 선유가는 사설에 배를 타고 놀러가세라는 내용이 있어서 선유가라고 이름 붙여진 곡이다. 추린가는 한양으로 떠나는 이도령과 춘향이 오리정에서 이별을 나누는 이야기를 담은 노래다. 십장가는 집장사령이 10대의 매질을 할 때마다 그 숫자에 맞춰 춘향이 자신의 절개를 표현하는 언어유희적 성격의 노래다. 박물관은 사랑하는 낭군을 떠나보내는 한 여인의 슬픔을 담고 있으며 이후 여인을 달래려는 듯 온갖 박물들이 나열된다. 그리고 월령체의 노랫말을 엮어 부르는 탈거리까지 총 12곡의 경기 긴 잡가를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라 한다. 아마도 이 종목을 처음 지정할 당시에 종목명으로 경기 잡가라고 하지 않고 경기민요라는 이름을 종목명으로 삼은 것은 잡가에 비해서 경기민요가 아마도
경기 지역의 음악적인 특색을 잘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특히 경기 민요든 경기 잡가든 이 종목을 연주하시는 전문가분들은 같은 분들입니다. 학습 과정을 통해서 잡가와 민요를 두루 공부하시고 무대에서도 이런 음악들을 주로 연주하던 분들이기 때문에 잡가보다는 보다 포괄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민요를 종목명으로 채택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잡가는 모두가 함께 부르고 즐기던 비전문적인 노래가 아닌 별도의 학습 과정을 거친 전문적인 소리꾼들이 부르던 노래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민요와는 차별성을 갖는다. 또한 조선 후기 선비들과 중인 계급의 지식인들이 즐기던 음악인 가곡 가사, 즉 정가와는 대칭되는 의미의 노래로 여겨져 왔다. 잡가는 현재 지역에 따라 서도 잡가, 경기 잡가, 남도 잡가가 전해지고 있다. 잡가가 문헌에 등장한 것은 남훈 태평가가 처음이다. 남훈 태평가는 시조편, 잡가편, 가사편 등 3부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중 잡가편에 경기 긴 잡가인 소춘향가와 가사에 속하는 매화가와 백구사 등이 실려있다. 이런 자료를 통해서 당시에는 여러 노래들이 잡가라는 명칭으로 특별한 구분 없이 함께 불렸다는 점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되어 왔음을 짐작할 수 있다. 정해가고 셋째 남편을 얻었더니 6, 7월 장마통에 배춧잎에 쌓여 밟혀주고 어깨로 백지 현재 경기 일대 수도권에 전승되고 있는 경기 잡가에는 긴 잡가와 휘머리 잡가가 있다. 12잡가는 이제 긴 잡가라고 그러잖아요. 휘머리 잡가가 빠른 잡가인데 그 근원이 이제 다릅니다. 휘머리 잡가가 시조를 발전시킨 거라면은 긴 잡가는 가사를 서민적인 감각으로 발전시킨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휘머리 잡가가 굉장히 빠른 거라고 하고 이제 경쾌하고 유머러스하고 서민적인 그 해악이 가득 담겨 있는 거라고 한다면은 긴 잡가는 보다 이제 유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표정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정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느리고 유장한 선율로 옛 서민들의 희로애락을 담아냈던 경기 긴 잡가. 긴 잡가는 앉아서 부르기 때문에 좌창이라고도 하며 주로 야외에서 불려지던 민요와는 달리 실내악에 속하는 노래다. 경기 긴 잡가의 또 다른 특징으로는 긴 사설의 장가채 노래라는 것이다. 또한 경기 긴 잡가는 대부분 6박을 한 단위로 삼는 도들이 장단으로 되어 있다. 선율은 경기 지역의 노래임에도 서도 지역의 수심과 토리를 자주 쓰고 있으며 이런 서도 토리의 특징들이 경기 지역의 경토리와 섞여 경기 긴 잡가만의 독특한 매력을 만들어낸다. 이런 경기 긴 잡가의 여러 특징들은 정가에 속하는 12가사와 여러모로 닮아있다. 12곡의 긴 사설에 선율을 입혔다는 점과 앉아서 부르는 좌창에다 6박계통의 도들이 장단을 주로 쓰며 서도 지역의 창법을 섞어서 쓰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특히 경기 긴 잡가에 속하는 집장가는 가사의 수양산가, 매화타령 등과 구별이 곤란할 정도로 비슷한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 때문에 여러 학자들은 경기 12잡가와 정가의 12가사를 비교해서 연구하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특히 음악학자 장사후는 최신 국악총론이라는 저서에서 이렇게 얘기한다. 이처럼 다양한 공통점을 가진 경기 긴 잡가와 12가사는 내용적인 면에서는 다소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음악적인 내용을 살펴보면은 시비 가사의 경우는 가곡이나 시조를 노래 부르는 그런 발성으로 노래를 하게 되지요. 그러나 잡가의 경우는 민요를 부르는 발성으로 노래를 하게 됩니다. 특히 내용적인 면에서도 시비 가사의 경우는 다소 점잖은 서정적인 그런 내용의 노랫말을 노래하는 데 비해서 시비 잡가의 경우는 판소리에서 따온 그 판소리의 일부를 노랫말로 엮어서 부르기도 하는 이런 점에서 가사와 잡가는 문학적으로 또 음악적으로 일정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경기 긴 잡가의 노랫말은 당시 유행하던 서민 대중문학과도 관련이 깊은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역시 판소리다. 추린가, 소춘향가, 집장가, 형장가, 십장가 등의 노래는 판소리 춘향가의 영향을 받았으며 경기 잡가 적벽가는 판소리 적벽가 중에서도 가장 긴박한 대목으로 꼽히는 화영도 대목에서 노랫말을 따왔다. 또한 제비가는 판소리 흥보가 중에서 놀부가 제비를 후리러 나가는 대목을 경기 작가의 선율로 새로 만든 노래다. 시비잡가는 우선 민요와 같은 곡보다는 훨씬 긴 곡조로 되어 있죠. 그렇지만 곡조의 짜임새를 본다면은 일정한 선율이 계속 되풀이해서 반복되면서 거기에 따른 가사가 그때마다 달리 붙여지게 되죠. 이 같은 것을 유절 형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절 형식이라 해도 경기 긴 작가의 몇 곡은 각 절의 가락이 부분적으로 변화를 보이는 변형 유절 형식을 띠고 있다. 그 대표적인 곡이 선유가다. 선유가는 본절을 노래한 다음 가세 가세 놀러 가세 배를 타고 놀러를 가세라는 후렴구를 부르고 다시 다음 절을 부른 후에는 동사멀 개사멀로 시작되는 다른 후렴구를 부른다. 적벽가는 인물의 대사체가 등장한다는 점에서 다른 노래와 구별된다. 내용은 적벽대전에서 패한 조조가 관우에게 목숨을 구걸하는 이야기로 이어지는다. 이때 지문에 해당하는 해설풍의 노랫말과 조조와 관우가 나누는 대사가 반복되어 나타나며 극적인 효과를 더해준다. 선율은 특별한 규칙 없이 노랫말에 따라 조금씩 변형된다. 그렇다면 조선 후기 경기 잡가는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불려졌을까? 당시 천한 신분이던 삼패의 기생들이 잡가를 주로 불렀다는 기록이 남아있으며 도시에서 물건을 만들어 팔던 장이들이 소리꾼으로도 활동하며 잡가를 불렀다고 전한다. 이는 무형문화재 조사보고서 제8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잡가의 소리꾼들이 활동하던 곳은 지금의 서울역 근처인 청파동에서 만리제에 이르는 사계축이라 불리던 곳이었다. 이 사계축에 살던 사람들은 대부분 상공인이었다. 이 사계축의 상공인들 사이에서 유명한 소리꾼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사계축 소리꾼이란 말이 생겨났는데 그중 추조박이라 불려지던 유명한 소리꾼들이 있다. 추조박은 경기 잡가의 시조로 꼽히는 소리꾼들로 이들에 의해서 오늘날 불려지는 경기 잡가의 틀이 만들어지게 됐다. 한국 경서도창을 집대성한 한국 가창대계. 이 책에서 이창배는 추조박에 대해 이렇게 적고 있다. 조선 말기에 근대화되어 가지고 서민들이 노래가 필요하니까 이분들이 이제 긴 작가와 휴물 작가를 만들어 가지고 당시에 굉장히 유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가사 이제 잡가를 부르는 사람들이 요새 말로 하면 스타들이었을 것입니다. 잡가의 시조를 알 수 있는 추교신. 그의 소리는 조기준에게 이어졌다. 조기준은 애옥에 살던 공예인으로 박춘경 등을 가르쳤다. 박춘경은 잡가의 중시조로 유상가를 지었다고 알려져 있으며 박춘재, 최경식, 주수봉 등에게 소리를 전수했다. 이 중 박춘재는 일제강점기 활동한 명창으로 최정식, 유계동, 정등만, 원경태, 이창배 등을 가르쳤고 이들은 일제강점기 권번의 소리 선생으로 활동하며 잡가의 전승에 큰 역할을 했다. 한편 주수봉, 최정식의 소리는 묵개월에게 이어졌고 원경태에게서는 명창 이은주가 배출됐다. 최정식, 이창배, 정등만은 안비치를 가르쳤고 다시 안비치의 소리는 이춘희에게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8세기 말 추조박에 의해 기틀이 잡히고 여러 명창들에 의해 발전된 경기 잡가는 이후 사람들 사이에서 널리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경기 잡가가 처음부터 지금처럼 12곡의 노래로 한데 묶여서 불려진 것은 아니었다. 잡가는 사계축 소리꾼을 중심으로 당시 유행하던 다른 음악들과 교류하며 조금씩 완성도를 높여갔으며 그중 대중들에게 특히 인기가 높았던 노래는 따로 묶어 팔잡가라 불렀다. 한편 팔잡가에 속하지 못한 다른 노래들은 민요, 판소리 등과 교류하며 민속음악의 특징이 더해진 잡가로 거듭나 이 중 달거리, 박물과, 십장가, 추린가 등 4곡이 기존의 팔잡가에 더해져 비로소 12곡의 12잡가로 완성됐다. 그렇다면 경기잡가는 주로 사계축의 어느 곳에서 불려졌던 것일까? 그곳은 다름 아닌 겨울철 빈들의 움막이었다. 제가 한 60년도 후반쯤 됐을 때예요. 그때 선생님 두 분 손을 붙잡고 제가 간 데가 뚝섬, 그 움막이에요. 그러니까 깊은 사랑이라는 데예요. 지금 말하면은 거기가 경로당이에요, 지금. 거기에 그 할아버지들이 어르신네들이 그 동네 유지 어르신들이 그 땅을 이렇게 깊이 파가지고 그 지붕을 이렇게 지금 말하자면 짚을 덮어서 그 땅 위로 이렇게 창문을 열면 거기가 출입구도 되고 그 할아버지들이 담배 피시면 담배 공기통도 돼요. 열어놓으면은. 그러면 거기다 이렇게 내려가는 뭐라고 할까 층계를 만들어서 거기를 내려가면요. 굉장히 그 방인데 굉장히 넓어요.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그 음식을 차려놓고 음식을 제 동네 그 부인네들이 만들어서 그 난로다가 이제 음식을 차려놓고 아주 예쁜 보료 깔고 그러고 이제 방석을 놓고 그러고 하는 데인데 깊은 사랑이라 불리는 이 움막은 겨울철이 되면 팔을 길렀던 밭에 지어졌다가 겨울이 끝나면 철거됐던 임시 가건물로 우선 땅을 네모나게 반지하로 파고 그 위로 석가래를 올리고 지프로 지붕을 넣는다. 바닥은 보료를 깔고 병풍을 쳐서 일종의 무대를 만든 후 소리꾼들을 초청해서 그들의 노래를 감상하곤 했다. 특히 깊은 사랑의 관객들은 노인들이 많았는데 그들 대부분은 소리 속을 아는 귀명창들이었다. 노인네들만 한 40명, 50명 이렇게 돼요. 쫙 들어와서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소리 끝나면은 담배 핍시다. 그러면 담배 다 피고 이제 그 연기 빠지라고 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소리 또 시키는 거예요. 이런 깊은 사랑에서의 소리파는 밤이 새도록 끝날 줄을 몰랐다. 깊은 사랑을 가서 소리를 하면은 이 12작가가 한 7,
8마디 일을 해야 해요. 그러고 어른들이 들은 뒤에 젊은 사람들이 이제 민요 좀 듣고 싶어 하죠. 잘 모르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래 이제 그때부터 또 민요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를 시작을 한 겨울이니까 일찍 어두니까 한 6시쯤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해가지고 새벽 3시, 4시까지 해요. 깊은 사랑은 사계축을 중심으로 한강의 나루터를 따라 산재에 있었다. 서울 근교인 서강, 마포, 서빙고, 뚝섬, 왕십리 등에 있던 깊은 사랑은 당시 10대였던 이춘희 명창의 증언에 의하면 1960년대까지도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세기 후반 작가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깊은 사랑에서 불려지던 작가는 근대식 극장으로 옮겨지게 된다. 또한 극장이 설립되면서 예능인에 대한 필요에 의해 작가를 부르던 삼패기생들과 소리꾼들이 공연장으로 옮겨왔고 이들은 대중들의 큰 사랑을 받았다. 그중 대표적인 이가 바로 박춘재다. 그는 잡가와 미녀, 재담에 뛰어난 재능을 가진 소리꾼으로 딱집은 작가집에 그의 이름이 소개될 정도로 유명세를 탔다. 또한 이 시기에는 수많은 잡가집들이 대량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런 잡가집을 통해 당시 잡가의 높은 인기를 짐작할 수 있다. 잡가의 유행에는 유성기의 보급도 한몫을 했다. 소리를 저장할 수 있는 유성기가 만들어지고 나서 사람들은 극장을 직접 찾지 않아도 좋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됐다. 특히 문화의 중심지에 있던 서울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유성기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고 서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 잡가가 유성기 음반에 자주 수록됐다. (1926년에는) 우리나라 최초로 라디오 방송이 전파를 타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잡가 역시 라디오를 통해 방송되기 시작했으며 그 중심에는 최정식, 주수봉 등에게서 소리를 배운 권번 출신의 여류 명창들이 있었다. 그 최정식이나 이제 주수봉 선생님이 일제 때 그 학원에서 여자들을 가르친 거요. 그 문화에서 이제 안비치, 묵개월, 이제 그 이은주 이런 분들인데 그 당시에 최경식, 이제 주수봉, 최정식 말고도 많은 명창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이제 여자들한테 긴잡가를 많이 가르치면서 지금은 거의 여자들이 주로 긴잡가를 이끌어가고 있죠. 권번 출신 여류 명창의 활약으로 잡가는 대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됐고 특히 1930년대에 들어오면 경기 잡가는 엄청난 양의 방송 횟수를 기록하며 최고의 전성기를 누린다. 한국전쟁을 겪으며 잡가를 비롯한 전통 문화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한다. 하지만 명창 이창배는 청구 고전 성악학원을 설립해 제자들을 가르치고 가요 집성을 발간해 잡가의 맥을 잇기 위해 노력한다. 경기 민요는 조금씩 대중들에게 다가가기 시작한다. 그리고 묵개월, 이은주, 안비치 등 3명의 젊은 소리꾼은 경기소리의 트로이카라 불리며 경기소리의 붐을 일으킨다. 결국 이를 반영하듯 1975년 경기민요는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로 지정된다. 고졸하고 기품 있는 목소리의 묵개월 명창, 맑고 화사한 음색의 이은주 명창, 그리고 꿋꿋한 목소리의 안비치 명창. 이처럼 개성 있는 매력을 가진 세 명창은 12곡의 잡가 중에서 4곡씩을 나누어 보유하게 된다. 그리고 이들에 의해 경기소리는 제2의 전성기를 누리게 됐다. 파란 춘성
1970, 80년대에 TV를 켜면 경기민요의 트로이카를 자주 볼 수 있었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이 세 명창은 항상 함께였다. 하지만 여장부다운 호탕함으로 경기민요를 주도해 나갔던 안비치 명창이 1997년 칠순을 간 넘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경기민요 트로이카의 시대는 막을 내리게 된다.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명창의 반열에 합류했다. 1997년 안비치의 제자인 이춘희가 경기민요의 예능 보유자로 새로이 인정된 것이다. 묵계월, 이은주, 이춘희 명창. 신고 세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이 세 명창의 문화에서 경기민요는 균형 있는 발전을 이루어내며 오늘에 이르고 있다. 경기소리의 전통을 이어가는 묵계월 경기소리 보존회. 경기소리 공연과 연구, 음반, 소리극 제작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경기소리의 보존과 교육, 대중화를 위해 노력하는 단체다. 보존회의 가장 큰 역할은 경기 작가의 전수다. 또 옆에 정확하게 발음을 하세요. 다시 한번. 목이 약해. 적백가는 그렇게 약하게 하면 안 되는 거야. 든든하게 해서 이렇게 들어서 남겨놓고 해야. 구순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소리에 대한 열정만은 그 어떤 젊은이 못지않은 묵계월 명창. 나 어려서 공부. 12작가의 전통을 반듯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는 제자들의 소리 하나하나에 엄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엄격함과 소리에 대한 열정은 그 옛날 자신을 소리의 길로 이끌어 주었던 스승 주수봉에게서 물려받은 것이다. 주수봉 선생님은 12작가의 아주 원로십니다. 그래서 거기를 갔더니 학생이 너무너무 많아요. 어려서부터 소리에 남다른 재능을 보이던 소녀 묵계월은 11살 어린 나이에 경기소리에 입문하는데 당시 권본에서 잡가를 가르쳤던 경기 잡가의 권위자 주수봉과 최정식을 만나면서 실력을 키워나가게 된다. 처음에는 시조를 가르칩니다. 시조, 남창 지름 같은 거, 가사라는 게 또 있습니다. 가사도 배우고 그런 뒤에 12작가로 들어갑니다. 목을 이렇게 소리목을 만드는 뒤에 그렇게 배우는 과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때는. 묵계월은 1934년 처음으로 경성방송국에 출연한다. 당차고 야무진 그의 소리를 들은 사람들은 꼬마 명창이 나타났다고 탐복했으며 소리꾼으로서의 가능성을 인정받게 됐다. 방송을 몇 살에 가느냐면 14살 때 했습니다. 14살 때 12작가를 2마디를 했어요. 그 시간이 12시 뉴스 끝내고 바로 그 작가 서는 시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둘을 하고 났는데 뭐 요새 말로 예내지 안 내고 잘했어요. 그래서 그냥 모두 탐복들을 했죠. 너가 조그만 애가 그걸 어떻게 그렇게 해내느냐고. 그럼 넌 장래에 명창 대명창 되겠다. 어른들이 다 그러셨어요. 묵계월 명창의 소리는 역동적이다. 단단하고 꿋꿋한 음색에 독특한 장식음을 더해서 묵계월 특유의 고졸한 성음을 만들어냈다. 이런 그의 소리에 대해 국립국악원 원장을 지낸 음악학자 고 성경린 선생은 이렇게 얘기한 바 있다. 화관이 총천하니 조조가
20살 무렵 묵겨울은 부민관에서 열린 명창대회에 처음으로 출전한다. 그리고 작은 몸에서 쏟아져 나오는 담백한 소리로 관객들을 사로잡았다. 경기 소리의 새로운 명창이 탄생한 것이다. 일어나 1975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미녀의 예능 보유자로 인정된 이후 묵겨울 명창은 수많은 제자들을 길러내며 경기미녀의 전승에 노력했다. 스승의 엄격한 가르침을 통해 경기소리의 참멋을 배웠던 제자들은 이제 새로운 길을 개척하는 새 시대의 소리꾼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큰 몫을 해내는 명창으로 자리 잡았다. 그리고 수십 명에 달하는 이수자들이 오늘도 경기민요의 전통을 이어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평생을 경기민요와 함께했던 묵겨울 명창의 80년 소리 여정. 그 안에 담긴 눈물과 웃음과 열정은 경기민요의 오늘을 있게 한 크나큰 밑거름이었다. 서방님 정대고 정이열한데 해도 날 버리고 가리라. 은일 송구님 가는 대백년소 엄나로 가오. 날다 연날다 연날 달려가오. 양양 군님 날 달려가오. 나는 중내 나는 중내 임자로 하여나는 중내 고대 왕신도 나는 실 호금이호 식도 나 은실소 원앙 충성 걷는 말에 나무 담허 연날 하려가오.
앞집이며 뒷집이라 가기가 집처자들로 이 아이디어는 이제 제가 12자창을 발표를 하면서 지난 2005년 4월 묵겨울 명창은 경기민요의 명예 보유자로 인정받고 일선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제자들에게 그는 여전히 의지하고픈 인생의 스승이다. 성적으로 앉아서 편하게 불러야 되니까 요즘 제자들의 고민은 다름 아닌 경기 12작가의 대중화 문제다. 힘들다라는 거. 12작가가 이제 장단이 느리고도 좀 어려워하는 거는 이제 힘들어 듣기가 좀 애매하다 하는 거는 너무 이제 장단 하나만 놓고 하니까. 그런데 요즘 시대에 좀 포커스에 맞춰서 우리도 반주를 놓고 12작가를 하면 안 될까요, 선생님? 유상가면 유상가 그 음률은 그대로 놔두고 그렇지. 가사를 바꿔가지고 템포를요. 처음에는 도돌이 장단으로 가다가 빠른 도돌이. 그러니까 리듬도 약간 바꿔서 하는 그것도 괜찮지. 57호가 나 하나뿐 아니고 세 집인데 우리가 그런 변형을 하면 안 될 것도 싶고 전통적으로 내려온 그 식이 나는 좋다고 생각해. 글쎄요, 요즘 12작가들을 너무 멀리들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 생각 같아서는 원형은 두고 무슨 악기를 맞춘다든지 무슨 그런 변동이 좀 있으면 좋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2008년 봄 경기민요를 이어가는 소리꾼들이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였다. 오래간만이시오. 네. 어떻게 이렇게 그냥 젊어지셨어? 젊어지고. 당신도 젊으시. 아니 나는 그렇지만 언니가 젊어졌어. 아유, 그랬어. 근데 정말 좋아지셨어요. 정말이야. 진짜예요, 이건 정말. 네. 건강하시죠? 예. 반지도 비싼 거 많이 오시고. 예. 아쉬운 점은 없으세요?
죽을 때까지 노래하라 정말 내 아쉬움. 네. 언니만 그런 게 아니라 나도 늙어가면 아마 목소리도 그렇게 될지도 몰라. 늙어가면요. 언니가 알고 선생님. 그래서 선생님은 이 앞으로 어떤 꿈을 가지세요? 나요. 네. 꿈은 뭐 많이 이거 한 건 아니지만은 그저 제자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꿈이 있다면 우리 57호가 정말 그 대중에게 활성화가 되는 것이 저는 제일 꿈이에요. 선생님도 그러시죠? 오랜만이에요. 네. 예. 아유 언니 여기 들어왔으니 우리 소리 한 마디씩 좀 해볼까? 그러시죠, 네. 이거 좋지. 네, 좋을 것 좋죠. 같아요. 네. 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예나 지금이나 서울은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다. 조선 후기 상공업의 발달과 함께 생겨난 경기 잡가는 일제강점기 고단한 시절을 살아가던 서울 사람들을 달래주던 위무의 노래다. 고도로 산업화된 현대사회. 우리들은 문명의 풍요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고 있지만 정신의 여유로움은 잊은 지 오래다. 경기 잡가가 가진 그 여유와 흥의 손을로 삭막한 마음의 현대인들을 넉넉하게 감싸주는 일. 그것이 경기 잡가가 가진 힘이며 그것이 바로 경기 잡가가 계속해서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